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국제금융 소식과 주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번 주를 전망해보는 NSB통신, 알기 쉬운 주간 국제금융의 도남선입니다. 안정은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 중국, 유로존의 고용과 제조업 지수 호조,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 유지 발표에 힘입어 전주에 이어 상승했습니다. 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와 자산 매입 규모를 종전과 같이 유지했습니다. ECB도 유로존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더딘 속도로 회복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세계 주가와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투자 심리가 강화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이러한 이슈들이 이번 주 국내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이어서 BS투자증권 이두환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두원입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가 4주 연속 올랐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5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연속적인 상승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견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지표들로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 경기의 대표적인 지수인 제조 ISM 지수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지난주 중반에 발표가 있었는데 거의 한 2년을 넘어선 이런 만에 상당히 좋은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은 약 52 정도 됐었는데 발표 자체가 55.4포인트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미국 경제에 대한 제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이러한 여파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까지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원인으로 발표가 됩니다. 또한 고용지표 역시 실업률은 7.4%로서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이런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신규 절대적인 고용자 수는 예상보다는 작은 수치였습니다만 실업률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그만큼 좋아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 7월 말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도 양적 완화 출구에 대한 시기를 못을 박지 않고 스케줄을 발표를 하지 않고 상당히 좀 두리뭉실한 이렇게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거는 시장에서 해석하기에는 곧바로 양적 완화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9월에서 한 10월 정도나 또는 연말까지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이 주가를 긍정적으로 올린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GDP 같은 경우도 1.7%로 2분기 GDP가 1.7%로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예상보다는 좋은 수치라는 점이죠. 이렇게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유럽도 이와 비슷한 호응을 보이는 모습의 경제 지표들 발표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마키사에서 발표하는 유로존에 있었던 이 제조 PMI 지수 같은 경우도 50.3으로서 2년 한 달 만에 기준선인 50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제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선이 50 아래쪽에 2년 1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면 정말 오랜만에 50선을 넘김으로 인해서 유로존에 대한 제조 경기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EU 27개국의 6월 실업률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약 11% 정도 실업률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만은 일단 그러한 상승의 기조가 꺾였다는 점에서는 유로존에 대해서도 경제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또 드라기 유럽은행 총재도 유럽은 현재 성장 정책을 전혀 철수할 생각이 없다. 미국과는 다른 톤으로서 현재 성장 기조 정책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언지를 계속 줌으로 인해서 유로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기대감이 될 수 있겠는데 유럽 같은 경우 7월 경기 실내 지수가 15개월 내 최고치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향후에 대한 유로존의 경기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통계치도 일단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한 수치는 좋았습니다만은 민간 업체인 HSBC에서 발표한 제조 PMI 지수는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통계가 좀 조작됐다라는 그런 오해도 살 정도로 두 개의 수치는 상당히 좀 나쁜 결과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도 일단 이런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엇갈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에서 미니 경제 부양 정책이 조금씩 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개선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현지의 이 분석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PMI 지수도 전달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50선 위에서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시장의 큰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기가, 중국은 조금 어렵지만 일본 경기는 좀 좋아지는 쪽의 방향에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경제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나라와 일본이 똑같이 통화정책 회의를 열게 되고, 중국은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산업 생산 지수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아시아 시장 쪽에서 약간의 좀 영향을 주겠습니다만은, 한국이나 일본의 통화 금융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번 주에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큰 이슈거리는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8월 달에 많은 회사들이 주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하우스뷰 같은 경우는 저점을 약 1850포인트, 고점을 약 2000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를 넘게 전망한 회사가 두 개였었는데, 우리 회사는 2000선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문제는 거래량이 조금씩 좀 늘어나는, 손바뀜이 좀 활발히 이루어질 때 그 다음의 행보가 시장 입장에서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어떤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펀더멘탈 개선이 좀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연기금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양은 많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8월 달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이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잃어버렸던 썸머 랠리가 마침내 다시 도래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스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에 이어 이번 주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기존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감안해 추가 조치를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 규모를 연간 60조에서 70조에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8월 첫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이었습니다.